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쳤던 주요 재료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시장 수급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감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어제 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해서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미사일 공격 관련해 가지고 어떤 발표를 하는지 궁금해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군사력을 사용하지 않고 대신에 이란의 경제 제재를 좀 더 강화하겠다는 그런 내용의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 발표를 통해서 투자자들은 이게 확전은 되지 않겠구나 이런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되었어요. 덕분에 오늘 우리 시장은 큰 상승이 있었습니다. 코스피도 이렇게 어제에 비해서 갭 상승하게 되었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이렇게 갭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수익률이 많이 회복이 되었을 거예요. 또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또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사상 최대 신고가를 갱신했습니다. 삼성전자 주식 상장 역사상 오늘이 가장 높은 가격이다 그 말이죠. 어제 시황 그리고 오늘 시황에서 말씀드린 대로 아직 개인들의 물량이 한 7,500만 주 있기 때문에 뭐 저런 물량을 다 소화시킨다고 보면은 삼성전자의 신고가를 써가는 역사는 앞으로도 한동안 우리가 지켜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또 신고가를 세웠습니다. 어제는 뭐 장중 신고가를 세운 거고 오늘 종가 기준으로는 오늘 또 신고가를 세웠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도 SK 하이닉스 관련해서 신고가를 써간다는 그런 뉴스를 자주 접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튼 우리 한국을 이끌어가고 있는 이 반도체 산업이 그나마 일본 수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회복해서 잘 나갈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반길만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일단 이란으로 다시 좀 돌아가면은 어제 이란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란 국영방송에서 이번 미사일 공격으로 미군 80여 명이 사망했다 이런 국영방송에 발표를 했는데 오늘 여러가지 보도들을 살펴보니까 뻥이었어요. 뻥. 역시 국영방송은 어느 나라든지 믿을 만한 게 못 되는 것 같아요. 특히 독재국가나 공산주의 국가에 있는 국영방송은 더더욱 믿을 만한 것이 아닐 것 같습니다. 왜 뻥이냐고 하면은 이라크 총리가 오늘 트윗을 발표를 했습니다. 어제 트윗을 발표했는데 이란이 미사일 공격 직전에 미군 시설을 공격하겠다고 통보를 했대요. 또 그리고 다른 보도들을 보면은 일부러 빗맞췄다. 사람이 없는 쪽으로 미사일을 발사를 했고 또 그리고 미군이 활동하지 않는 시간대를 택해서 발표를 했다. 이런 정황들을 살펴보면은 이란 같은 경우는 대외적으로는 뭔가 체면 치레가 필요하고 또 내부적으로는 국민들을 조금 단결시킬 만한 뭔가가 필요했겠죠. 그리고 또 백악관은 이란의 미사일 공격한 3시간 30분 이전부터 소집돼 가지고 여러 가지 의논을 대응 방법에 대해서 의논했대요. 그러면은 이라크뿐만이 아니라 미국에도 물밑으로 저 공중전화를 가지고 돌렸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지금 이란의 어떤 미사일 공격, 어제 80명이 미군이 사망했다 이런 공격은 그 국영방송의 보도는 뻥이라는 것이 판명되었고 이런 정황들을 봤을 때 이란 역시 확전을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정부에서 다 통제가 안 되고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성명 발표 이후에 일부 지역에서 뭐 미사일 공격, 뭐 다른 공격이 있었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지금 보도를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사라졌던데 일단 말을 안 듣는 돌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는 있을 거예요. 또 그리고 국민들이 다 한마음 한뜻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 미군을 공격하거나 이 게릴라전을 하거나 테러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있을 건데 이란 정부는 그런 움직임과 선을 끌려고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 정부 같은 경우는 6일 이후에 오늘도 NSC를 소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의논한 것이 일단 보도된 자료들을 종합해 보니까 호르무즈 파병을
의논했다고 합니다.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저 50km, 너비가 50km도 안 되는 저 바다에 우리나라 원유 수입의 70% 물량이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로서는 전략적으로도 저 지역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미군 같은 경우도 좀 와서 도와달라고 이미 여러 번 이야기를 했었고, 우리도 작년 6월부터 검토를 했었기 때문에 안 갈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미군 같은 경우는 동맹국으로서 간다는 이야기를 어필할 수가 있고, 이란으로서는 미국 동맹국이라서 우리는 간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긴 어려워요. 근데 액면적으로 봐서도 충분히 납득할 만하죠. 우리 원유 수입의 70%가 저기를 통과하기 때문에 우리 국가 안보에 직결된 문제이고, 또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도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군인을 파병할 수밖에 없다, 군대를 파병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어필을 하게 되면은 이란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 자, 일단은 다행스럽게도 이러한 문제는 중동 리스크는 여기서 한풀 꺾인 것 같습니다. 자, 시장 수급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일단 오늘 같은 경우 개인 투자자들이 살렸습니다. 다시 한번 잠시 수급을 보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들이 오늘 살렸어요. 거의 한 1923억 원 정도를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살렸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보유한 종목들 상승을 한 것은 특히 코스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많이 사줬기 때문에 오른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코스닥에서 2달 연속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코스닥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있죠. 상위 종목들은 꼭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됩니다. 지금 코스닥도 위치상으로 보면은 다시요. 코스닥도 위치상으로 보면은 상당히 지금 좋은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상승을 해야 되잖아요.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싼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주가들이. 그래서 많이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오늘 외국인들이 많이 또 샀잖아요.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도 장기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업종별 수급을 살펴보면은 대형주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이만큼 만회해줘서 매수를 해줘가 전반적으로 골고루 다 매수를 해줬고요. 또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오늘 소형주, 오늘은 뭐 코스닥 그리고 코스피에서는 소형주 매수하면서 지수 살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눈여겨볼 만한 것은 서비스업도 어제와 똑같이 이렇게 매수가 많이 들어왔는데요. 우리는 철강 금속 업종을 조금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중동 리스크 이전에 우리가 관심을 가졌던 것은 미중 무역 협상 서명식입니다. 그게 다음 주 수요일 15일로 예정되어 있었어요. 지금 올해 중동 리스크라고 하는 것은 이 미사일 발사되고 뭐 이렇게 한 것은 갑작스럽게 며칠 전에 일어난 일이고, 원래 우리는 미중 무역 협상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그리고 미중 무역 협상이 서명식을 거치고 관세를 단계적으로 낮춰가면은 철강 금속 괜찮을 거라 생각하고 그에 대한 수혜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고, 또 그와 비슷한 시기에 중국의 시진핑 국가 주석이 한국을 방문하게 되면 또 우리 사드 보복 관련해서 그동안 피해 입었던 종목들 어떤 종목이 잘 될까 이런 데 관심이 있었거든요. 잠시 이란 때문에 그런 게 잠시 뒤를 밀려서 그렇지, 다시 우리는 예전에 했던 그런 그 본연의 우리가 전략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고 깊이 들어갈 때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철강 금속은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됩니다. 자, 오늘 수급 분석표 검색을 통해서 시장에서 큰돈 굴리는 세력들이 공통적으로 매수한 종목들을 살펴보니까 10종목이나 나왔습니다. LG이노텍, NHN, 삼성전기, 유니테스트, 유진테크, J콘텐트리, 테크윙, 하나케미칼, 화성인더, 후성, 요 10종목이거든요. 자, 이 10종목은 여러분들 꼭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오전 시황에서 말씀해 드렸다시피 현재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완전히 지금 어떤 불확실성을 떨쳐내고 상승을 하는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여전히 그 박스권 범주에 놓여 있기 때문에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좀 더
관망해 보는 것이 좋고요. 또 이왕 오늘 같은 관망은 괜찮다 아닙니까? 주식을 들고 있으니 상승을 하는 걸 바라보는 관망 얼마나 좋아요. 어제같이 하락하는 걸 지켜보는 관망은 참 괴롭죠. 하여튼 단기 투자 같은 경우는 좀 더 관망을 하는 것이 좋겠고,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별로 뭐 개의치할 뭐 시장 상황에 뭐 어떻게 개의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차피 지금 미중 무역 협상도 1단계를 지나면 2단계를 향해서 또 나아갈 거고, 또 중국과의 관계도 회복이 될 수밖에 없고요. 또 그리고 일본하고 관계도 회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리고 5G 관련해서도 점점 성장할 수밖에 없고, 또 자동차 관련해서도 올해 7월 달부터 해서는 자동차 전용 도로나 고속도로에서 그 진출입로를 대비하고 그냥 주행하는 데 있어서는 그냥 이제는 자동차가 알아서 자동차 책임하에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법안까지 만들어서 통과가 된다 그래요. 그런 5G와 자동차 기술이 발달하면서 또 관련 산업들이 얼마나 많이 커지겠습니까? 경제는 자꾸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희망을 가지고 사는 거죠.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런 장기적인 안목을 안 보는 거 아닙니까? 아예 보지 않고 그냥 눈앞에 뭔 돈 벌까, 어떻게 하면 내가 돈 좀 벌어먹을까 생각하면서 투자하는 게 단기 투자고, 장기 투자는 이 돈이 좀 저 멀리 갔을 때 어느 정도 크게 불어날 것인가, 또 그리고 좀 더 멀리 보면은 이 자본주의 시장이, 세상이 돈이 끊임없이 종이돈이 늘어나고 실물 자산이 가치가 재평가되고, 기업 같은 경우는 가격 증가를 통해서 계속 가격을 높여 바를 수도 있고, 종이 돈을 가지고 있으면 손해이기 때문에 일단은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사는 거고, 또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를 한다는 것은 이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고 앞으로 잘 될 것이라 보고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장기 투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라크에서 잠시 무슨 일이 있었다고 해서 세상이 망할 거냐 이 말이죠. 만약에 저게 저번에 잠시 보여드렸던 것처럼 미래소년 코난에서 나오는 것처럼 초자력 무기가 개발돼 가지고 지구상에 핵전쟁을 능가하는 전쟁이 벌어져서 정말로 세상이 망할 징조다고 생각된다면 저런 장기 투자금 뭐고 다 개뿌리죠. 아무것도 없지만은 그런 상황도 아니다 아닙니까? 이라크에서 저런 일이 일어났었고, 이란이 여러 가지 정황증거를 봤을 때는 좀 미국한테 달라들 일이 없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난 마당에 저걸 가지고 아이고 내 주식 투자 다 팔았다 이렇게 하기는 참 곤란하죠. 자,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세상이 망하지 않는 이상은 끝까지 희망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우리 사람 인생도 그렇다 아닙니까? 마지막 죽기 직전까지는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죽기 직전까지는 희망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사람은 희망을 가지고 살 때 미래가 있는 거지, 희망이 다른 동물들과 달리 희망이 없다면 자살을 하는 유일한 존재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어디서 제가 읽었는데 희망을 가지고 살도록 합시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